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전기기사 2회 문제, 2회 전기기기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근데 뭐예요? 직권인가요? 예, 직권이 되겠죠?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자, 그러면 직권전동기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직권전동기는 전기자 전류하고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다 똑같죠. 자, 이때 발생 토크는, 자, 일반적인 토크 특성 곡선은, 토크 특성식은 어떻게 됩니까? K-파이의 I, A 값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직권 전동기에서는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가 같기 때문에, 또 계자 전류의 크기만큼 모에 비례해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T는 K 곱하기 IA의 IA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IA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즉 뭐가 됩니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병렬 운전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일치해야 된다? 기전력의 크기가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 기전력에 뭐가 일치한다? 위상이 일치해야 된다. 세 번째, 기전력에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 네 번째, 기전력에 파형이 일치해야 된다. 다섯 번째, 기전력에 뭐가?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실 때 관계 없는 거 몇 번입니까? 기전력의 용량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답은 2번 답 1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이오드, 즉 정류 회로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때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 회로에서 과대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선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를 접속할 때,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뭡니까? SCR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오드 SCR을 접속할 때 이때 직렬로 접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직렬 접속은, 직렬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류는 일정하게끔 뭐가 바뀝니까? 얘는 전압이 분배되는 거죠. 얘는 전압이 분배가 되고 있고요. 자, 병렬 접속일 때는 뭐가, 전압은 일정한 상태에서 뭐가 분배됩니까? 전류가 분배됩니다. 자, 따라서 큰 전압이 들어올 때는 나눠서 내가 분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전압에 대한 보호. 과전압의 보호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죠. 자, 뭐 물어봤어요? 과대한 부하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다이오드를 뭘로 접속하자? 병렬로 접속하자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니까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변압기 건수를 n이라고 할 때 누설 리액턴스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에 대한 회로, 즉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회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회로에 대한 관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력 F는 NI에 RM 곱하기 파이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자기 저항 RM 값은
뭐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뮤 S분의 L이 될 것이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이때 자소값은 Rm분의 NI가 될 수 있고요. 이때 L분의 뮤 S의 NI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즉 누설 리액턴스니까 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I분의 N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I분의 N에다가 자소 파이 값이니까 뭐가 됩니까? Rm분의 N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I 값과 I 값은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L은 뭐의 관계? Rm분의 N의 제곱의 관계입니다. 자, 자, 누설 리액턴스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누설 리액턴스란 얘는 오메가 곱하기 L 값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오메가 L은 뭐가 돼요? 2파이 F 값으로 쓸 수 있고 L 값은 Rm분의 N 제곱값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L 값은 뭐에 비례하더라? N 제곱배에 비례하더라. 마찬가지로 누설 리액턴스도 뭐에 비례하더라? N 제곱배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N 제곱에 비례한다. 몇 번? 4번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봤더니 뭐에 관한 문제예요? 얘는 회전수가 얼마냐 그랬는데 실제 얘는 전력 변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50Hz 12극의 삼성 유전동기가 10마력의 전격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고요.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그랬습니다. 이때 회전자의 동성값은 350W가 되고요. 회전자의 입력값은 회전자 동성과 전격 출력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예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회전자의 입력값은 회전자의 동성과 전격 출력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에서의 P2 값, 즉 이 P2 값이 뭐가 됩니까? 2차 입력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얘는 I2의 제곱 곱하기 R2에다가 S분의 1 값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PC2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동선이 되겠죠? 2차 동선은 I2의 제곱 곱하기 R2로 쓸 수 있고 얘는 SP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P 제로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차 출력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2차 출력 값은 어떻게 나타난다? P2에서 PC2를 빼준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P 제로 값, 즉 2차 출력 값을 나타낼 때는 보통 우리가 뭐로 계산한다? P 제로 값은 전격 출력에다가 무슨 값으로? 회전자에서 발생되는 손실값. 이 회전자에서 발생되는 손실값은 뭐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철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계손이나 철손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고 아예 뭐라고 했어요? 요 값은 요 값하고 같다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요 두 개의 값은 서로 된다?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구하랬어요? 회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회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우리 동기속도 NS부터 계산해 볼까요? NS는 P분의 120F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P 값이 얼마가 됩니까? 12극이 되고요. 120 곱하기 5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동기속도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500rpm이 나옵니다. 500rpm. 두 번째. 자, 이때 출력값이 지금 전격 출력값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10마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10마력이라는 애는 자, 1마력은 746W가 되니까 10마력이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746이니까 7460W가 됩니다. 이때의 전격 출력은 뭐하고 똑같다? 2차 출력 P 제로값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2차 출력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46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이제 슬립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자, P2 값은 얼마가 됩니까? PC2 플러스 P 제로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PC2 값이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746이 될 거니까 자, 요거 두 개 더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0에 1에다가 더하면 1에다가 7810W가 나옵니다. 그죠? 자, 7810W가 나오니까 자, 요걸 구해서 P0 값을 통해서 뭘 구할 수도 있다? RPM 값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제 S는 P2분의 PC2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7810에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PC2가 350이 되니까 자, 요 슬립 값이 얼마가 구해지냐면 0.0448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회전수라는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NS의 1-S 값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500에다가 곱하기 1-0.0448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때 회전수 N 값이 얼마가 나온다? 478 RPM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몇 번 답입니까? 2번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 이 문제는 요거의 관계를 잘 풀어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전수를 구하는 건 더뮤로 문제 푸셔야 되는 거고요. 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8극의 900rpm 동기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6극의 동기발전기를 회전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죠? 자, 이 병렬 운전 조건이에요. 자, 그럼 병렬 운전 조건에서 뭐가 일치된다?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발전기는 얼마가 됩니까? 8극의 900rpm입니다. 그러면 자, NS는 P분의 120F에서 자, F 값을 얼마로 얻을 수 있냐면 F 값은 120분의 NS 곱하기 P 값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통해서 F 값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20 곱하기 NS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에 곱하기 8이니까 자, 900에 곱하기 8이니까 이때 주파수 F 값은 얼마 나온다? 60Hz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몇 극으로 바뀐 거예요? 6극으로 바뀌었으니까 NS-는 P-의 120F 그대로 쓰는 거죠.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6극에 120 곱하기 60이 되니까 몇 RPM이 됩니까? 얘는 1200rpm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번엔 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뭐가 일치한다 그랬습니까? 주파수가 일치한다 그랬습니까? NS는 P분의 120F에서 자, 얘는 극수가 변하더라도 이 값은 뭐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얘는 항상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NS는 뭐와 비례한다? P분의 1값하고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문제상에서 뭐라고 줬냐면 8극에 몇 RPM이 나온 거예요? 900rpm이 나왔고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8극짜리가 6극으로 바뀐 거죠. 자, 주파수 변함이 없으니까 이 극수 변함만 가지고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8극에 6극이니까 8극에 6극이니까 값이 얼마만큼? 4분의 3배만큼 값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속도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수 관계를 따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분의 4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1200rpm이라는 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얘는 비례관계 따져서 푸셔도 되니까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얼마로? 1200rpm으로. 그래서 6번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극수가 몇 극이라고 했어요? 자, P가 4극이고요. 전기자 건선이 중요한 게 이거죠. 단중 중건입니다. 즉 A는 뭐하고 똑같다? P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이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얼마나 나왔대요? IA 값이 40A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전기자 건선의 각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병렬 회로가
뭐가 된 거예요? 4개가 된 거죠. 그러면 실제 회로가 구성이 된다면 회로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도체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병렬 회로수는 몇 개란 걸 알고 있어요. 병렬 회로수 A는 4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류가 다 합해지면 여기 나오는 전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병렬 회로수 하나의 전류를 우리가 I라고 본다면 몇 개의 전류가 합해져야지 A가 되는 거예요. 즉 병렬 회로수만큼, 즉 IA는 뭐가 된다? 병렬회로 하나에다가 몇 개? 지금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I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걸 공식화 시키시면 어떻게 시킬 수 있다? IA는 A 곱하기 I 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병렬 회로수에 흐르는 전류 값에다가 병렬 회로수를, 즉 병렬회로 하나에 흐르는 전류 값에다가 병렬 회로수를 곱해 주시면 전체 전기자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은 당연히 병렬 회로수로 뭐로 나눠주면 된다? I의 값을 통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4분의 40이 되니까 몇 암페어가 흐른다? 하나의 병렬 회로에는 즉 1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선 중에 와전류소는 철심의 규소간판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 공식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예요. 자, 뭡니까? 와전류소는 즉 P는 시그마 E에다가 T 곱하기 F 곱하기 BM의 몇 승? 제곱승의 관계를 갖는다. 얘는 와트 퍼 킬로그램 또는 와트 퍼 메타 3승의 단위를 갖는다는 거죠. 자, 이때 두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께를 우리가 도체 두께, 자동체의 두께를 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관계 따져본다면 P2는 무슨 관계가 된다? T의 제곱의 관계를 가지니까 두께의 몇 승이다? 2승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8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 보니까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전동기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방향에 만들어지는 역방향 슬립은 얼마가 되는가 이거죠. 자, 요거 생각해 볼게요.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 방법은 정방향 회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방향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역방향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정방향 회전을 할 때는 속도가 얼마만큼? n 플러스 n 값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역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n 값. 크기는 달라지지 않지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정방향에서의 슬립 값은 s는 뭐가 된다? ns분의 ns의 마이너스 n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역방향일 때는 s는 ns의 ns 마이너스에 자, n 값이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n 값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시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ns의 ns 플러스 n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하나 하실 게 요게 관련도 문제에서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1 마이너스 ns분의 n으로 쓸 수 있고요. 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ns분의 n 값은 무슨 값이 됩니까?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얘는 1 마이너스 s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얘 정리해 볼게요. 얘는 1 플러스 ns분의 n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 s가 되니까 얘는 2 마이너스 s가 됩니다. 즉 역방향에 만들어지는 슬립 값은 뭐가 되더라? 2 마이너스 s 값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어떤 전동기가
즉 어떤 직류 전동기가 역기 전력이 200이라고 그랬고요. 매분에 1200 회전, 즉 1200 rpm이라는 얘기죠. 회전하고 있을 때 토크가 얼마 나온대요? 1158.76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류기에서 토크 T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분의 P가 될 것이고요. 요 값은 2파이 60분의 N에다가 P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직류기의 출력값 P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파이 60분의 N에다가 2 곱하기 I A 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값을 통해서 대입해서 뭘 계산해봐라? I A 값을 계산해봐라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대입해보면 토크 T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58.76이 되고요. 이때 얼마가 된다? 2파이 60분의 N 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1200이 됩니다.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V가 되는 거죠. 곱하기 IA. 자, 요 관계에 따져서 IA 값 계산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IA 값이 얼마 나오냐? 얘는 99.8A가 나오는데 약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거의 100A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10번 답 3번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와전류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뭘 계산해봐라 그랬습니까?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뭐가 됩니까?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가 됩니다. 자, 어떤 도체나 어떤 자성체에 전개가 만들어지는, 즉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지면 그 회전하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 방향의 자석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뭘 생긴다?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그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뭐다? 와전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와전류가 철심내에 흘러서 당연히 전류값이니까 전류가 흐르면 발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도 기전력의 발생, 즉 기전력의 발생으로 철심에 와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와전류의 식 자체 한번 또 볼게요. 와전류의 식은 시그마 2에다가 뭐가 됩니까? F 곱하기 T 곱하기 BM의 제곱값을 쓸 수 있는데 와전류의 에너지 손실량은 뭐에 관해서 전류 밀도의 반비례. 자, 전류 밀도 반비례가 아니라 사실 이해 관계에 따지니까 이해 관계를 따지면 뭐가 됩니까?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1번 답은. 11번 답은 에너지 손실량의 전류 밀도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없이 뭐 한다? 틀린다. 요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 답 3번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답, 예, 문제만 어렵다고 그래프로 표현된 것뿐이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동기발전기 동기속도와 극수와 관계예요. 자, 얘는 뭐가 돼요? NS는 P분의 120F입니다. 자, 주파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극수와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NS는 뭐다? 극수와는 반비례다. 반비례 그래프 찾아가면 되는 거죠.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일반적인 DC 서버 모터의 제어 속도, 제어에 대한 일반적인 서버 모터에 대한 제어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일반적인 서버 모터는 크게 몇 가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위치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크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역률 제어는 할 수가 없다. 몇 번입니까? 13번 답 1번입니다. 자, 일반적인 서브모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서브모터는 뭐예요? 일반적인 전동기와는 다르게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그 위치에서 정지할 것이고 다시 그 위치에서 운전을 하게 되겠고요. 그 운전에서 속도가 얼마큼 조절되는지, 그다음에 토크가 힘이 얼마큼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일반 전동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야 되고 멈출 때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기동 토크가 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관성 모멘트, 즉 관성이 작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브모멘트 특징 물어보는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몇 번의 답입니까? 13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얘는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은, 자, 변압기의
자, 우선 몇 차측을 2차 측을 반드시 뭐 해라? 단락시킨 후에 2차 측을 단락시킨 다음에 1차 측에 뭐가 흐르도록?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그래서 정의를 기억하실 때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얘가 2, 1, 1 요거만 기억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실제 이 문제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요거 일단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요거만 가지고 푼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측의 전류 1차 나왔죠. 그 다음에 여자 전류에 도달했을 때 2차가 아닌 거죠. 1차 나왔고 2차 아닙니다. 1차 나왔고 2차 단락 전류에 도달한 게 아니라 전격 전류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전격 전류가 아니라 2차 값이 아니라 1차입니다. 얘도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3번 답은? 일단 요거 내용만 가지고도 3번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임피던스 전압이란 결과는 뭐냐? 자, 단락시켰으니까 부하적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에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 전류와 임피던스에 대한 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변압기의 전격 전류와 임피던스의 곱, 즉 변압기 내요인. 전압 강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 변압기 내에 전압 강화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번 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압기 시험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시험법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변압기의 첫 번째, 뭐를 측정할 수 있다? 권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권선 저항에서는 1차 측의 전압, 1차 측의 저항과 2차 측의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할까요? 무부하 시험을 몇 차 측을? 2차 측을 뭐한 상태에서?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은 뭐다? 첫 번째 I 제로 값을 얻어낼 수 있고 두 번째 PI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세 번째 Y 제로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I 제로 값은 무슨 전류? 여자 전류라고 했고요. PI 값은 철손 값입니다. 그 다음에 Y 제로 값은 뭡니까? 여자. 어드미턴스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단락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락 시험은 2차 측을 뭐한 상태에서? 단락한 상태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얻어낼 수 있는 값은 첫 번째 IS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VS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세 번째 자, 두 번째 무슨 값? VS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세 번째 PS. 이때 PS는 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PC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변압기 등가 임피던스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전류예요? 얘는 얘를 우리가 단락 전류라고 하죠. 그리고 VS 값은 임피던스 전압을 얻어낼 수 있고요. PS 얘는 뭐가 됩니까? 임피던스 와트라고 표현하고 이때 임피던스 와트는 뭐하고 똑같다? 동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변압기의 등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임피던스값 계산하고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변압기의 즉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압강화 계산하는 거죠. 자, 전압 강화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모두 계산할 수 있다. 전압
변동률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법 뭐다 그랬습니까? 얘는 단락시험이다 라는 말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 즉 반발 전동기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단상 반발 전동기 종류를 물어볼 때 조금 외우기가 좀 벅차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간단히 연상에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하체 부분만 그립니다. 위에 누가 있냐면 아톰 머리가 있고요. 자, 얘는 우리가 로봇 만화 중에 뭐가 있냐면 아톰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톰이라는 애는 발이 없죠. 왜냐면 발에다 뭘 뿜어야 되니까? 불을 뿜어야 되니까. 그러면 불을 뿜어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즉 땅에서 반발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반발을 통해서 올라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톰 달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톰 달이는 뭐다? 반발형이다. 반발 전동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톰 단위만 기억하시면 종류가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트킨 선형이 있고요. 두 번째 톰슨형이 있고요. 달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대리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톰 다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종류 세 가지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얘는 아트킨손이 되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단상 반발 전동기는 아톰 다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1.8배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기동 토크 자체는 전전압 토크의 1.8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동 보상기를 써서 기동 전압을 전전압의 3분의 2로 줄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V라는 전압이 있는데 이 V라는 전압을 3분의 2 V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죠? 3분의 2 V 전압이 줄었네요. 자, 이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크 T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한다 그랬습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기동 보상기를 사용한 전동기의 토크는 원래 얼마큼 갖고 있다? 이만큼의 토크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압이 몇 배라는 거예요? V 제곱배가 되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2의 제곱배만큼의 값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 얘는 0.8 전격의 TN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답이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7번 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드디어 이제 기사시험 문제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DC-DC 컨버터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DC-DC 컨버터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종류가 DC-DC 컨버터는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어요? 얘를 초퍼라고 그랬죠. 그죠? 자, 초퍼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압용이 있는데 자, 이 강압용 컨버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벅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이 벅 컨버터의 출력값은 dV0 값은 dVS 값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합용은 우리가 무슨 컨버터라고 부르냐면 얘를 갖다가 부스트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부스트 컨버터의 출력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V0는 1-D분의 1의 VS 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승합용이 있습니다. 자, 강승합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우리가 버크부스트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버크부스트 컨버터는 뒷값으로 해서 출력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슨 값이에요? 부스트 컨버터죠. 자, 주의하셔야 될 건 이때 여기서 나오는 뒷값은 무슨 값이다? 듀팁이다라는 건데 이때 듀팁이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주기에서 뭐한 시간? 턴온 한 시간을 듀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체 주기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켜있는 시간과 꺼있는 시간분의 전체가 켜있는 시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S 값은 즉 주기의 TS분의 1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주파수 F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는 T 온에다가 곱하기 FS로 쓰고요. 이때 FS 값을 뭐라고 쓴다? 우리가 스위칭 할 때 필요한 주파수다. 그래서 스위칭 주파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요 개념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듀티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에서 우리가 뭘 구하자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출력 전압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V0는 1-D분의 1에다가 VS 값이니까 자, 얼마가 됩니까? 1- 듀티비가 0.6이고요. 1 곱하기 자, VS 값이 얼마 나옵니까? 입력 전압이 45V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얘는 112.5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 아직까지는 어려운 수준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기 관련된 내용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봤더니 뭐에 관한 문제냐? 동기전동기에 대한 구조, 동기전동기에 대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동기전동기에는 주로 뭘 쓴다? 맞습니다. 회전 계좌형을 쓴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에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왜냐? 동기전동기는 위산 특성 곡선에서 과열자를 시키던 부종자를 시키던 즉 과열자를 시키게 되면은 진상 즉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부종자를 시키면은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값을 갖다가 전기제 전력값을 최소로 만들어 놓으면 역류를 1의 값에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동기전동기는 누굴 쓴다? 제동건선을 써서 기동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자, 동기전동기 기동법 뭐가 있나요? 1번 자, 자기동법이라 했는데 이 자기동법은 누굴 쓴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제동건선을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타기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기동법은 얘는 다른 말로 기동 전동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누굴 쓴다? 얘는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죠. 4번 볼까요? 삼상 동기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계좌건선의 전류를 바꾼다. 이건 아니죠. 자, 삼상의 회전 방향을 변경시키려면 삼상 중 이상의 권선 또는 상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A권선, B권선, C권이 즉 AC, ABC에 대한 상이 이렇게 존재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존재할 때는 상의 전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즉 얘 두 개만 바꿔주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C가 될 것이고 여기가 B가 될 것이니까 이 바꿔주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뭐가 돼요? 시계 방향. 얘는 뭐가 됩니까? 반시계 방향 회전한다는 얘기죠. 즉 상에서 두 상만 바꿔주면 시계 방향, 즉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틀렸죠. 19번 몇 번입니까? 4번이 됩니다. 자, 20번. 20번은 문제 생각보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얘도. 자,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유도전동기의 출력 부분입니다. 전부와 전류값을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유도전동기의 출력은, 자, 3상이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곱하기 회전수로 계산, 효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류값을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루트 3 V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얼마입니까? 이타 값에다가 출력 P를 해서 P를 뭘로? 루트 3 VI V 코사인 세타 이타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의 전압값이 380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이 역률이 얼마입니까? 0.85가 되고요. 효율값도 0.85가 됩니다. 이때 출력값은 10이니까 10 곱하기 10에 3승값으로 해서 얼마로? 전류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전류값은 얼마 나옵니까? 얼마? 21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몇 번입니까? 20번, 2번입니다. 자, 2차 시험, 2회차 시험도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 몇 가지가 나오고요. 한 가지 뭐 부스터 문제가 좀 출제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